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하고 그 다음에 금리 그리고 주식시장 관계를 제대로 해석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느냐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실업률이 8월말 하더라도 3.7%였는데 9월까지 이제 뭐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또 기준금리도 0.75% 인상을 한 다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3.5%로 둔화됐어요. 근데 이를 두고 정시에서는 악재로 해석했다는 거죠. 즉 고용이 증가했으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0.75% 인상할 거다. 그러니 악재 아니냐 라는 해석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이냐 아니면 호재를 악재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뜻에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가 결정 원리상 중요한 것은 기업 이익이죠. 매출액도 중요하지만은, 즉 성장성도 중요하지만은, 경기 불황기에는 성장성보다 중요한 것이 수익성이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데,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수익성이 수반은 안 되면 고용 늘릴까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지금 100명인데 5명을 늘린 경우, 5명을 늘림으로써 손해가 난다면 늘릴까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업가라면, 즉 경영자라면 그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고 그럴 때 고용을 늘리고, 또 고용을 증가하면 더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때 고용을 늘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권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기준금리 인상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실업률이네요. 10월 지금 7일 날 발표됐는데, 이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또 0.75% 인상할 테니까 악재다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상장기업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데 고용을 늘릴까요? 이게 더 중요한 관점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3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되는데 2분기는 실적이 그래 안 나빴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경이네요. 주가가 7월 하고 8월 중순까지 상승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기업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는 것이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3분기는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시기, 그러니까 0.75%씩 지금 2차례 3차례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반영한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한다면 이게 과연 악재일까라는 뜻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장금리 상승 국면이죠.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 또 결국은 인플레이란 말이죠. 물가가 너무 높다. 물가가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금리도 인상하자라고 해가지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 기업가들이, 즉 경영자들이 고용을 늘려가지고 이익이 감소한다면 자기 평가가, 즉 경영자 평가가 나쁘게 나오잖아요.
괜히 고용 늘려가지고 해고가 자유로운데 뭐 굳이 근로자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죠.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또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돼 가지고 국가에서 실업보험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익만 되면 고용 늘릴 것이고, 고용을 늘리가 손해만 되면 해고할 것이고요. 또 그거 판단이 안 서면 고용을 유보할 것이고, 그렇다 하면 고용 증가는 기업 입장에서 영업 실적까지 감안해가 고용을 늘리고 있다고 보면, 지금 정시는 그 고용 증가를 악재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고용을 증가시켜 가지고 영업 실적이 5% 개선된다면 그건 해볼 만 하잖아요. 근데 고용을 늘리지 않을 때보다 고용을 예를 들어서 한 5명 10명 늘려 가지고 영업 실적이 5% 이상 개선된다면 기준금리 0.75% 인상을 하더라도 기업은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에는 주가 상승 요인이지 왜 주가 하락 요인이 있냐라는 그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5월 이후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반영되는 3분기 연금 실적,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2분기는 뭐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시기니까 그나마 그 영업실적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더라도 3분기에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 하면 이제 금리 그 상승이 반영된 실적이 3분기 실적인데 이것이 과연 나쁠까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경영자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영업 실적이 나쁜데 고용을 늘릴까요? 라는 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굳이 영업 실적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 고용을 늘릴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면 고용 증가는 경영자 입장에서 영업 실적 확인하고 고용을 늘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나쁘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즉 영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인플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지금 금리를 그 절대 수준으로 평가하면 높아요. 왜냐하면 2021년 3월만 하더라도 1% 미만이었거든요. 지금은 2월물이 뭐 4%대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인플레이는 지금 7% 8%니까 즉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요. 그러면 인플레이 효과가 있으면 지금의 금리 수준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계는 물가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악재, 또 금리까지 상승하면 뭐 이중적으로 악재지요. 그런데 기업은 물가 상승의 수혜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 부분과 기준금리 내지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큰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이거 비교했을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고용을 늘릴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뭐 경영자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해고가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그 다음에 인플레이 효과와 금리 상승을 감안한, 그러니까 시장금리를 실질적으로 기업 이익과 관련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가 고용을 늘린다면 3분기 영업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미국 전체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은 이제 뭐 한계 기업도 미국도 없지 않겠죠. 그런 기업은 부도나는 기업도 있고 상장 폐지되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이 악화되면 당연히 실업자가 늘겠죠. 그런데 이익이 증가하고 인플레 효과가 있고 뭐 시장금리 상승하더라도 인플레 효과가 더 크다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고 고용을 늘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하튼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이제 뭐 한 20일 있으면 되고, 또 실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 3분기 성장률이죠. 성장률에는 이제 처음에는 뭐 속보치는 일반적으로 소비 증가율 정도로 보는데 그거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업이 가게가 좀 어렵하니까. 그런데 정부 지출도 결국은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거든요. 더군다나 정부는 뭐 금리에 상관없이 마진율을 또 보장해 준단 말이죠. 그렇다 하면 정부 쪽까지 감안한 성장률이 나온다면 틀림없이 플러스 1% 이상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특히 해외 쪽은 그 미국의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효과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 감안했을 때, 즉 수출이까지 감안했을 때 그 기업 실적은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 효과가 어제 오늘이 얘기가 아니고 지난 1년간 뭐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해 왔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환율 상승 효과거든요. 수입업체 입장, 우리는 수출업체가 도움을 받지만은 미국은 수입이 많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은 수입업체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적자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기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환율이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즉 2012년 이후 달러 인덱스가 70에서 7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10 돌파를 해버렸으니 40% 이상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 이 얘기는 수입업체는 뭐 약 40% 정도 이익을 지난 이익 1년 이상 꾸준히 뭐 지금에서 비교 시점이 40%지 꾸준히 상승해 가지고 지난해 대비 약 한 40% 올랐거든요. 한 2012년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는 달러 인덱스가 한 15% 가까이 올랐잖아요.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90 안팎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0이면 20%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 한 6개월 동안 수입업체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소비자가 부담을 뭐 하고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도 월급만 가지고 지금 소비하지 않아요.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부가 그 1인당 약 한 2천만 원씩 돈을 주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돈이 1년간 뭐 200만 원씩 월 200만 원씩 더 소비를 하면 1년간 소비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비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좀 올라도 그렇다 하면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한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가계소득이 실질소득은 물가 상승 때문에 감소했지만 정부가 가계에 대해서, 즉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1인당 약 한 2천만 원 가까이 우리나라 돈입니다. 공짜로 지급했잖아요. 그것을 소비하고 있다고 보면 뭐 큰 문제 없다.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정부가 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3분기 성장률은 또 기대보다 제가 생각하는 성장률 1.5% 정도 되는데 속보치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정부 지출에 그리고 수출입까지 다 합하면 1.5%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영업실적도 수반되는 거 아니냐. 그 증거가 고용증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적인 10월 증시를 좀 더 밝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